1105번입니다. 첫 장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이 S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수열에 대하여 a제곱분의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N이 나왔을 때 이 A2나 A10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A2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S2에서 S1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A10의 값은 S10에서 S9를 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S2는 그냥 n의 자리에 2를 넣으면 되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고, 마이너스 S1은 n의 자리에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S10은 어떻게 되나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자, S9는 어떻게 되죠?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어서 없어지고, 자,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2의 9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2의 9제곱으로 묶어내면 앞에는 2의 10제곱이니까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의 9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자 물어보는 A제곱분의 A2분의 A10은 바로 뭐가 된다? A2가 2가 되고 A10이 2의 9제곱이 되니까 자, 정답은 2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원칙이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 SN을 한번 잘 뜯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생각해 보면 등비수열의 합이 바로 뭐죠? 자, R-1에 자, 총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1-R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위에 분자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분자를 전개해 보시면 이 형태가 ARN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분모가 R-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나비 넥타이 형태로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리해보면, 자, 첫 번째 앞에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R-1분의, 자, A에 R의 N제곱을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들, 뒷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R-1분의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 Rn제곱 앞에 R-1과 이 Rn제곱 뒤에 마이너스 R-1분의 A가 요 부호만 다르고 값은 똑같죠. 그럼 얘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치환한다면 AR의 N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러므로 요 Rn 제곱 앞에 있는 요 A와 Rn 제곱 뒤에 있는 요 상수가 바로 요거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합이 0이면 바로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바로 요게 바로 반드시 n 제곱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n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n이다. 자, 요 두 조건을 만족하면 요 두 조건을 만족하면 SN은 바로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요 식을 다시 보면 여기가 2n 제곱이 있는데 자, 2n 제곱 앞에는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다시피 요 1과 요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됩니까? 합이 얼마가 되죠? 합이 0이 되죠. 합이 0이 되면서 요 놈이 반드시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누구 2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는 겁니다. 공비 R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 R의 N제곱이니까 2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N을 분석해 본 결과 얘는 100% 무슨 수율이 맞다? 등비 수율이 맞죠. 등비 수율이 맞으니까 바로 공비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아냈으면 A2분의 A10은 어떻게 됩니까? 항 차이가 8개가 나죠. 항 차이가 8개가 나니까 얘는 바로 R의 8제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공비가 2니까 바로 2의 8제곱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바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러분들 분석만 해내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바로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3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반드시 Rn 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 공비의 지수가 반드시 n이면 바로 이 SN은 바로 뭐가 된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1번처럼 풀 필요 있다 없다? 풀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등비수열이 아니면 또는 등차가 아니면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석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정석풀이가 되고 굳이 우리가 이 SN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A1이 S1이 되고 AN은 SN-SM-1이 되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이것을 굳이 이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반드시 일반항을 뭐 하고 싶을 때, 일반항을 알고 싶을 때는 이 식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죠. 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106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JN항까지 합이 SN인데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요 놈을 N이 잘 지수꼴이 있으니까 요 놈을 다시 조사해보면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3의 N제곱 앞에 요 1의 값과 3의 N제곱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1의 값의 합이 얼마가 되죠? 합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이고, 자, 요 n이 반드시 되고 있죠. 그죠? n이 되었을 때는 요 놈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등비 수열이 되면서 바로 n의 미수 3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우리는 초항을 알 수가 있죠.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은 반드시 S1과 똑같죠. 자, 따라서 n의 자리에 1을 넣으면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초항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초항을 알고 공비를 아니까 A의 N은 바로 일반항은 초항 2에다가 공비가 3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는 일반항 가지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지 굳이 sm-sm-1을 이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기억은 바로 정답이 되겠죠. 바로 구해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A1, A3, A5, A7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리언입니다. A1, A2, A3, A4, A5, A6, A7까지 이렇게 AA까지 있다고 할까요? 그럼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등비수열이면 여러분들 초항을 A로 둔다면 두 장은 AR로 둘 수 있고 세 장은 AR 제곱으로 둘 수 있죠. 네 장은 AR 세제곱, 다섯째 항은 AR 네제곱, 여섯째 항은 AR 다섯 제곱, 일곱 번째 항은 AR 여섯 제곱, 여덟 번째 항은 AR 일곱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럼 뭐가 되는가? A1, A3, A5, A7을 달아냈으니까 이 A1과 A3와 A5와 A7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4개를 더한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동그라미만 치는 걸 보면 A가 AR 제곱이 되려면 곱하기 R 제곱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AR 제곱이 AR 4제곱이 되려면 R 제곱을 곱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AR 6제곱이 되려면 R 제곱이 되면 곱하면 되니까 이 4개의 수열 자체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야 하니까 등비 수열이 되네요. 그럼 초항이 뭐가 되는 건가요? 초항이 바로 A가 되는 거고 공비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비가 바로 R 제곱이 되겠죠. R 제곱. 자, 이런 등비 수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또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합은 어떻게 되죠? 자, 공비가 R 제곱이니까 R 제곱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자, 초항은 A가 되고 자, 공비 R 제곱에 항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공비가 얼마예요? 원래 공비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4개를 빼버리면 뽑아서 새롭게 수연을 만들면 공비는 3의 제곱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9-1이죠. R 제곱을 하면 9-1이 되고 초항은 여러분들 초항은 얘 2와 똑같죠. 그죠? 초항은 2가 되고 그럼 여기는 9의 맞죠? R 제곱이 9니까 9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9 마이너스 2는 얼마? 8이 되니까 2와 8을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4분의 자, 9의 4제곱은 9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9의 4제곱은 9가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4제곱이 되어서 3의 8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거와 값이 똑같죠. 따라서 니은도 뭐가 됩니까? 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니은을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보세요. 디귿은 A2n이 되겠죠. A2n. 자, A2n이라면 n에 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A2가 되겠네요. 자, n에 2를 넣으면 A4가 되겠네요. 자, n에 3을 넣으면 A6가 되죠. 4를 넣으면 A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자, 이 수열에서 누굴 갖고 온 거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A2가 바로 AR이 되고 A4는 AR 세제곱이 되고요. A6는 AR 다섯 제곱, A8은 AR 일곱 제곱이 되니까 요 AR이 바로 뭐가 됩니까? 초항이 되면서 공비는 각각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R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R 제곱. 되겠나요? 각각 R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R이 지금 얼마라고요? 3이죠. 그래서 3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공비는 얼마가 된다? 공비는 3의 제곱이므로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것은 틀렸네요. 공비가 3이 아니고 공비가 9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수열에서 뭐 홀수 번째를 가지고 온다든지 짝수 번째를 가지고 온다든지 세 칸씩 점프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그 일반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체크하면 초항과 공비 아니면 뭐 초항과 공차 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런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07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SN은 N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이때 A1, A5, A10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니까 굳이 여기서 로그가 필요 없죠. 그럼 로그를 없애주면 어떻게 됩니까? SN은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SN은 미수, 한 번 지수는 영원한,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라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여기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따라서 SN이 어떻게 되냐면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n이 지수에는 있지만 얘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얘를 분석을 해보면 자, 항상 2의 n제곱으로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2의 n제곱으로 만들면 여기가 2의 1제곱이 있어야 되면 곱하기 2가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2의 n제곱 앞에 있는 요 2와 뒤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 상수항이 제로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합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이다 아니다.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항상 이 부분과 이걸 n제곱으로 만들었을 때 이 부분과 상수 부분, 2의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와 상수 부분의 합이 0이 되어야지 등비수열이죠. 근데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n이 지수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볼까? A1 더하기 A5 더하기 A2니까 우리 A1을 구해내면 되겠죠. A1은 바로 항상 S1과 똑같죠. S1과 똑같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되어서 그죠?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5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A5는 어떻게 됩니까? A5는 이걸 가지고 또 일반항을 구할 필요 없고 그냥 S5에서 S4를 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S5는 2에 6제곱이 되고 S4는 2에 바로 5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2에 5제곱으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럼 2-1이 되니까 이 뒷부분이 1이 되니까 바로 2에 5제곱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A10은 어떻게 되나요? 자, A10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S10에서 S9을 빼주면 되겠죠. 자, S10은 어떻게 됩니까? 2에 10을 넣으면 11제곱이 되고 S9은 2에 9 더하기 1이 돼서 10제곱이 되죠. 이것도 또한 앞에 형태로 2의 10제곱, 지수가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묶어내면 뒷부분이 1이 되어서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물어보는 A1 더하기 A5 더하기 A10은 얼마가 된다? A1이 4가 되고 A5는 2의 5제곱이 되고 A10은 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3번이 아니죠. 4 더하기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2 더하기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내면 되겠습니다. 이 로그를 빨리 없애주는 게 낫죠. 그런데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바로 B일 때 이것을 지수 형태로 나타내줄 때는 어떻게 나타내준다 했죠? 한 번 미수는 영원한 미수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A의 B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X가 된다. 그것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08번입니다. 자, 수열 AL의 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입니다. 근데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일 때 이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라고 했죠. 그죠?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얘가 등비 수열이 돼야 되니까 자, SN은 보세요. 3 곱하기 자 2의 n 플러스 2제곱인데 반드시 등비수열을 분수하면 얘가 n제곱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2의 n 플러스 1제곱은 2의 n제곱 곱하기 얼마가 된다? 2로 나타낼 수가 있죠.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죠. 반드시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r의 n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n 플러스 1제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주면 3과 2를 곱하면 6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가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이 S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2의 n제곱 앞에 있는 이 6과 이 2의 n제곱이 있는 이 플러스 k의 무엇이 합이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6 플러스 K가 0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K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등비수열을 분석할 때고요. 분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 2의 n제곱, 여기 반드시 뭐가 된다? 반드시 n이어야 하죠. 반드시 n이고, 자, 반드시 n이 되어야 되고, 자, 반드시 n이고, 이때 요 n의 미수, 얘가 바로 뭡니까? 이 등비수열에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등비 수요를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하는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자, 그런데 등비 수요의 분석을, 자, 모르는 친구가 있겠죠? 자, 모르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항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은 항상 S1이죠. 항상 S1이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3 곱하기 2에 n에다가 1을 넣으면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자 12 플러스 k 죠. k 플러스 12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an은 어떻게 봅니까? an은 sn-1로 푸는데 이때는 항상 n이 뭐가 돼야 된다?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SN이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2의 M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K가 되겠고, 마이너스 SM-1은 N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죠? N자리에다가, 요 N자리에다가 M-1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2에, 자, 여기에 M-1을 대입하면 1이 없어지니까 N제곱이 되겠네요. n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플러스 k와 뒤에 있는 플러스 k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부분은 어때요?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들이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묶어버리면 여기는 누가 필요합니까? 2 하나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다 묶었으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뒷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찾아냈네요. 일반항을 찾았는데 얘는 반드시 n이 얼마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항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첫째 항이 지금 얼마입니까? K 플러스 12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만약에 여기 n이 2부터 시작하는데 만약에 1부터 시작을 하려면 n에 1을 넣었을 때 여기 얼마 됩니까? 3 곱하기 2가 되어서 6이 되죠. 요 6의 값이 이 값과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같아 버리기만 한다면 맞죠? 비록 얘가 2부터 출발하는 일반항을 구해냈지만 이 첫 번째 항이 6인데 여기서 구한 이 K 플러스 12가 6이 되기만 하면 이 AN 수열은 첫째 항부터 돌아가는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K 플러스 12가 6이 되니까 바로 K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면 K가 마이너스 6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6이라면 바로 첫 장부터 등비 수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푸나 똑같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때요? 2번 풀이가 훨씬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얘가 등비 수율이 되려면 이 등비 수율을 분석하는 것 했는 것을 가지고 풀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풀이가 되고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이 첫 번째 항에도 일반항에 적용이 되면 되니까 여기 1을 넣었을 때 이 6의 값이 바로 A1 값과 같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잘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1109번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가 다른 파이프를 여러 개 묶어놨기를 통틀어서 펜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건 됐죠, 그죠? 자, 지수는 이 파이프 길이가 일정하게 감소한다고요. 일정하게 감소하는 바로 펜 파이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일정하게 감소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R만큼 감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정하게 감소하는 펜 파이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펜 파이프의 첫 번째 파이프부터 여덟 번째 파이프까지 길이 합이죠. 이 길이 합이 바로 3m니까 바로 첫 번째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길이가 있는데 얘는 일정하게 감소한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 길이를 바로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길이는 AR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길이는 뭐가 된다? AR, 요거에 또 일정한 길이만큼 감소하니까 AR 제곱이 되겠죠. 물론 R은 1보다 작게 돼요. 그죠? 1보다 작게 될 것입니다.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 바로 뭐가 된다? 등비수열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즉, 파이프 길이는 바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덟 번째까지의 길이 합이 3m니까 바로 우리는 S3이 얼마다? 자, 3m라고, 여덟 번째가 되겠죠. 자, 여덟 번째까지니까 S8이 바로 몇 미터다? 모두 다 더하면 3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부터 16번째 파이프까지의 길이 합이 2분의 3m니까 여덟 번째가 나오고 아홉 번째까지가 나오니까 연속적으로 본다면 S16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S16은 어떻게 됩니까? 3과 2분의 3을 더하면 되겠네요. 3과 2분의 3을 더하면 바로 2분의 9m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럴 때 바로 16번째 파이프의 2분의 3이니까 그러면 지수가 24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진 젠 파이프를 만드는데 총 길이니까 24개로 만든다면 바로 S24를 구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101번 유형에서 풀어봤잖아요. 요게 바로 n이라면, 요게 바로 8이 n이라면 16은 바로 2n 꼴이 되고 바로 24는 바로 3n 꼴이 되겠죠. 즉 Sn과 S2n과 S3n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2n은 어떻게 됐습니까? S2n은 바로 SN에다 S8이죠. 8에다가 바로 공비의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S3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S8에다가 자, 공비의 2n제곱 플러스 공비의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바로 S24가 즉 3n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R의 n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2분의 9라는 값이 S8이 3이잖아요. 3이니까 3 곱하기 Rn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R의 n제곱 플러스 1은 바로 3으로 나누어 주면 요 9와 약분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R의 n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1이 이하하면 바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의 n제곱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자, S8이 얼마죠? 3이 되고 곱하기 R의 2n제곱은 요 R의 n제곱을 또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4분의 1이 되고 자, R의 n제곱은 2분의 1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자 4로 통분해버리면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4분의 자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3, 7, 21 미터가 바로 S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개의 바로 파이프의 총 길이는 얼마가 될까? 4분의 21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저 문제는 바로 SN과 S2N과 S3N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10번입니다. 어느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LPG 경차 사용이 늘어나서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A 지역의 연간 1년 동안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은 768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년 이 지역의 연간 자동차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즉 R로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럴 때 4년 후에는 48톤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현재가, 자, 보세요. 현재가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가 바로 768톤이죠. 768톤이 됩니다. 768톤. 자, 그런데 매년 이 지역에서는 바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자, 1년 후가 되겠죠. 1년 후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후는 바로 768에다가 R만큼 감소를 하겠죠. 자, 2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후가 되면 768에 R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3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후가 되면 768에 R 세제곱이 되고, 자, 4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 후는 768에 R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4년 후에 이게 몇 톤이 된다고 합니까? 48톤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A1이라면 얘가 A2가 되고 얘가 A3항, 얘가 A4항, 얘가 A5항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공비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 지역에서 올해부터 8년 동안 사용되는 자동차 휘발유의 소비량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8년 동안. 자, 그러면 요게 1년을 사용했는 거잖아요. 1년을 사용했으니까 바로 8년 동안 사용한 거가 되니까 맞습니까? 8년 동안 사용한 걸 말해달라고 그러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8년 동안 사용하려면 바로 여기는 8년 동안 사용했는 것은 바로 768의 R에 바로 7제곱이 되겠죠. 소리. 여기는 한번 봅시다. 요게 8년째가 돼. 8년 후가 되죠. 8년 후가 되면 768의 R에 8제곱이 되는데 8년 동안 사용했으니까 맞죠? 맞죠? 현재를 사용했죠. 요게 그러면 1년 사용했는 거 맞습니까? 1년을 사용했는 거죠. 왜냐면 1년 후니까 여기가 1년 후니까 1년을 사용했는 거고 또 2년 후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여기까지가 바로 1년을 사용했고 1년은 786톤을 사용하는데 요게 바로 2년을 사용한 게 되겠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 8년 후까지가 필요 없고 우리는 몇 년 후까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7년 후까지를 보면 되겠죠. 되나요? 그럼 이게 바로 768의 아래 7제곱이 되고 항번호로 말하면 8번째 항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1년을 사용했는 게 되겠죠. 1년을 사용했는 거, 2년을 사용한 게 1년 후에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 자체를 1년 동안 사용한 게 되겠죠. 되나요? 자, 여기 톤은 지우겠습니다. 맞죠? 2년째는 이걸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되나요? 1년 후가 되면 1년 후에는 768 곱하기 R을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1년을 사용한 게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요 8개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먼저 뭐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공비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R 4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R 4제곱은 바로 768 곱하기 R의 4제곱이 48톤이니까 768분의 얼마? 48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자, 뭐로 약분이 되나요? 자, 8로 약분이 되나요? 8, 6이 48, 8, 9, 72죠. 72고 48이니까 8, 6이 48이 되고, 6으로 약분하면 6이는 6, 36이니까 6, 6이 36이죠. 따라서 R의 4제곱이 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은 2분의 1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니까 바로 R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2분의 1이 되면 감소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를 찾았고 초항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초항은 768이죠. 자, 따라서 이 전체 8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8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은 768이죠. 갈로에 1 마이너스 공비의 몇 제곱이 되면 됩니까? 바로 8개의 항을 더하니까 8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얼마인데요? 요 자체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의 2를 곱하면 여기는 768 곱하기 2가 되면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바로 얼마? 8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면 768 곱하기 2는 28, 26이 되고 26, 22, 1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얼마 됩니까? 7, 23이니까 1536이 되죠. 되겠습니까? 곱하기 2의 8제곱이 얼마죠? 2의 8제곱이 바로 256이죠. 그러면 256분의 256에서 256분의 1을 빼야 되니까 256분의 255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자,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약분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얘가 자, 4로 약분이 되나요? 자, 4로 약분하면 자, 4, 6이 24가 되고 16이니까 4, 4, 16이죠. 자, 4로 약분하면 4, 3, 12가 되고 33이면 4, 8이 32가 되고 16이면 4, 4, 16이 되네요. 자, 8로 되나요? 8, 8이 64. 얘는 8, 4, 32가 되고 32면 64니까 8, 8이 64가 되어서 8이는 8, 8, 6이 48이 되면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255가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시면 6, 5, 32 되고 6, 5, 33이 되겠네요. 6이 12가 되어서 15가 되어서 1530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현재 768을 사용하는데 1년 후에는 768에다가 R을 곱한 만큼 사용하죠. 따라서 이게 현재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1년 사용, 2년 사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8년을 사용하려면 A8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R만큼 감소되니까 첨자는 R의 7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요 4년의 힌트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공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11번입니다. 자, 한 별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을 4등분한 후에 한 조각을 버린다고 하네요. 즉, 요 빗금 친 것을 버린답니다. 자,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4가 되는데 자, 4등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요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2라는 거, 2 곱하기 저 넓이 얼마를 버립니까? 4를 버리게 되겠죠. 자, 버리고 나머지 세 개의 정사각형, 나머지 세 개의 정사각형은 요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겠죠. 그죠? 이것을 또다시 4등분한 후에 각각 한 조각씩을 또 버리죠. 또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버리고 여기를 버리죠.
요 사각형에서 4등분을 한 다음에 여기를 버리고 요 사각형에서 4등분을 한 다음에 바로 여기를 버리고 요 사각형에서 또 4등분 한 다음에 여기를 버리게 돼요.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한다? 10회 시행하였을 때 버린 조각의 넓이죠. 버린 조각. 그러면 첫 번째 버린 게 요거니까 그죠? 바로 A1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가로 2, 세로 2니까 4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공비를 찾으면 되겠죠. 자, 공비를 뭐를 이용하여? 닮은 비를 이용하여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 바로 한 변의 길이, 이 정사각형과 요 사각형, 두 번째 잘라버린 요 사각형은 서로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은 닮았죠. 자,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 되겠죠. 요것도 길이가 2인데 요걸 4등분 하기 때문에 요 길이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자, 공비를 찾을 때 닮은 비를 이용하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1이 되겠죠. 2대 1이 되면 2대 1을 빨리 바꾸어야 되죠. 1대 2분의 1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얘는 넓이를 이용하잖아요. 넓이를 이용해야 되니까 바로 1의 제곱 대 2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1대 4분의 1이 뭐가 된다? 바로 닮은 비가 되겠죠. 넓이에 대한 닮은 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한 개가 버려지지만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 남은 세 개의 정사각형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씩 버려지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주면 요 4분의 3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개수만큼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초항은 4고 공비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 자 10회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S10을 구해달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1-R로 가면 되겠네요. 자, 1-R이 4분의 3이고 초항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4분의 3에 몇 제곱이 됩니까? 자, 항이 10개가 되니까 10제곱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얼마죠? 4분의 1이 되겠죠.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요 4를 없애주기 위해서 4를 곱하고 4를 곱해준다면 여기는 분모가 1이 되고 4와 4를 곱하면 16이 되면서 바로 1-4분의 3의 몇 제곱이 된다? 10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첫 번째 삼각형과 첫 번째 정사각형 버린 거와 두 번째 버린 것이 바로 2대 1이 되죠. 2대 1. 2대 1이면 1대 2분의 1이죠. 이거는 닮은 비인데 넓이 비가 바로 군비가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따라서 1대 4분의 1이 되는데 몇 개씩 버려진다? 3개씩 버려지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형의 활용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공비는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